제목을 볼게요. 1, 2장 마쳤고요, 저희. 3장은 존재의 강박관념이다. 존재의 강박관념. 그쵸? 이 중독된 말이 나와 있어요. 강박이라는 말이죠, 강박. 살아있다고? 그대는 생존에 중독되어 있을 뿐이다. 제가 중독이란 말 종종 쓰죠. 이 깨달음, 지구적 섭리를 알아가는 것에 그 지식의 습득의 달콤함에 그 깨달음의 달콤함에 계속 중독되는 것. 그러면 지구적 이치, 섭리 세상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 굉장히 달콤해서. 이것도 연장선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음과의 거리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도 생존에 대한 생존 욕구에 대한 중독이란 소리예요. 제목만 봐도 그게 강박관념으로 작용해요, 여러분. 이게 존재의 강박관념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 살고 싶지? 뭐라도 해. 깨달음 다르지 않아. 너 깨닫고 싶지? 계속 공부해. 이런 말인 거예요. 진짜 육신 덩어리를 생각해도 그렇고 혼백의 느낌에서도 그렇고 영혼조차도 이 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오는 그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목을 달아서. 자, 그럼 넘어갈게요. 세간을 보면 지구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꾸 입 밖에 낸다. 나는 세상과 인간을 위해 일하고 있다. 라고. 그렇다면 묻건데 인류 전체는 과연 인류 이외의 생물과 자연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더 확장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에오도. 이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거는 저도 포함되는 거죠. 저도 뭐라 그래요? 꼴랑 인류애를 말하고 있잖아. 그죠? 인류애, 최소 인류애예요, 저는 일단.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최소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썼을 거예요. 지구에서는 적어도 최소 인류애를 말해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누군가의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 건 최소 인류애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적 세상의 지구에서 나와 이 에고와의 관계만 봐도 지금 이 시선만 봐도 인류애가 아닐 수가 있지만 적어도 지구 이 안에서 북적대는 사람들이라도 다만 그거라도 구제하려고 하는 무언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류애가 최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보지 않고 가는 건 뭐예요? 그냥 깨진 육방 세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그래서 최소 인류애를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적어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는 있어요. 마음속에 포함하고 있는데 영 그게 아닌데 본인들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각주를 바로 볼게요. 지구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에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자꾸 뭐 지구별 이러잖아요. 지구 사람들 지구별 이런 게 이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시선 자체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 지구를 바라보는 것하고 저기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하고 여기에 돌고 있는 달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리고 이 자체의 은하계를 바라보는 것하고 적어도 이 시선만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우주적 시선이에요, 대표적으로. 우주적 시선. 무주적 시선도 아니고 무의 시선도 아니고 그냥 우주적 시선. 제가 영화미소로 이 우주 세상에서의 시선을 그렸던 그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선만 가져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런 말이 쉽지는 않아요. 아, 뭐 알고 보니까 에어는 어떤 그냥 몽상가고 채널러기 때문에 그 외계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이치를 찾아낸다고 하면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은 당연한 말대로 들으면 돼. 그리고 꽤나 에어는 당연한 말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에어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에어 말이 더 잘 들려요. 들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에어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들을 건 듣자. 그래서 마음을 알고 에어의 위치를 알면 더 많이 들린다. 에어 이 책 한 권 1, 2, 3장만 봐도 깨달을 수 있어요. 기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에어가 약간 소중하긴 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정의롭게 무언가 하는 지구인들은 삐뚤어진 육방세계에서 한계가 있고 오히려 독이 된다.
그렇죠. 독이 되는 일이 많죠. 이거는 일전에 얘기 많이 했어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날고 기어봤자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에오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건 맞아요. 우주적 시선으로 지구에서 벌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침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에요, 에오가. 그건 그래서 제가 100%다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선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한 단계 더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한 단계 더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첨언해 드리는 거예요. 음. 하지만 여기까지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철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는 과연 인류는 과연 그 이상의 무언가에 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 말이에요. 희생할 각오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제가 동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은 자들 말고 이런 사람들은 인제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지금 흔하게 널려 있는 깨달았죠, 평화롭죠 이런 사람들은 개나 소나 다 인제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향 평준화, 좋게 말해서 상향 평준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예요. 깨달은 개, 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불과 15년 밖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잡아봤자 15년이에요, 여러분. 15년 지나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판쳐요?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평화롭죠? 하나죠?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불과 15년 만에. 여러분들 똑같이 거기서 지지고 볶고 있으면 뭐가 돼요? 깨달은 개돼지, 깨달은 노예.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다가 모이까지 잃어버린 그들의 작전인 깨달은 노예 양산소, 저항 정신까지 뺏겨버린 그냥 착한 노예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공부해서 동무들이 되고 무에 더 가깝게 가고 이 에오가 말하는 철저하게 현실을 부정해서 씹어먹고 소멸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희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인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또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말고도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뭘 해야 되지? 아, 지금 이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면 지금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 별적으로 우주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이 있지? 지금 여기까지 최소한 나가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인제 에오가 이제 빈정대죠. 기생충처럼 자원을 잠식하면서 번식하는 인류가 대소변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 말고 도대체 자연에 환원하는 것이라고는 없다. 엄청 빈정대잖아요. 선진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살과 뼈조차 흙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실정이다. 너희들 인류 평화, 환경 말하면서 기껏 하는 것이 너희들 숨 쉬면서 동물까지 키워가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밖에 없잖아. 너희들 번식하는 것밖에 없잖아. 지금 뭐 화장해가지고 어디를 흘려보내지? 너네들 지금 하는 꼴이 지금 육신, 혼비백산할 때 그리고 신까지도 너희들 흙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도 지금 이 마음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스타일이 다르죠. 약간 저하고 비슷한 거는 친절하지 않다는 점. 이런 거는 비슷해요, 에오가. 친절하지 않다는 점. 에오가 그 이 단계를 더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 쓴소리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아니면 신앙 이념을 위해서든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우주적 시선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란 말도 또 나오잖아. 그죠? 환경이나 우주 혹은 자신의 취미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든 이리저리 분투하며 살아온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만 에어도 말 뉘앙스가 딱 이러죠. 여러분들이 깨진 진리 세상에서 평화니 환경이니 인권이니 아무리 외쳐봤자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참된 막 그 정의심에 불타는 것이었을지언정 아 참으로 훌륭한 일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래 인간 우주 신 그 외에 당신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는 대상물 바로 그것에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성별 문제가 아닐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더 하라고 하잖아요. 더. 근데 에오는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너 깨달았죠, 깨달았죠, 깨달았죠. 그러면 그 질문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사고조차도 벗어버리세요. 이런 소리예요. 이 과정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 2번.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적 관점에서도 이제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것은 이미 대부분 진리가 아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했던 거죠. 그저 각자의 인간성을 좀 회복하는 길이 더욱 시급하다. 이것도 제가 말하죠. 그리고 우주와 신, 그리고 물질 이상의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해야 한다. 더 확장시켜서 고찰해야 된다 그거예요. 일체감을 갖고 사물이 다 나주어 평화롭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결 문제라고 이 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오식으로 끝내면 안 되고 제가 첨언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분투하며 살아온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애 많이 썼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 진리가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이미 그것들은 깨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에오가 말하는 것의 빈정됨은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각자가 인간성을 좀 회복하는 길이 시급하다라고 저는 일단 진단을 하는 것이고 에오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 선결 문제라는 거예요. 너 그 고민하고 있지? 그럼 그 고민하고 있는 네 존재 자체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래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실은 어려워요. 어려워. 깨달았죠? 이 수준을 지금 굉장히 빈정거리는 거예요. 에오도 이게. 숨어 있지만 그 말은 너희들 깨달은 거 전부 아니거든. 정신 차려라 얘들아.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사인선 좀 해야 돼. 무명함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공포가 뭔지 고독감이 뭔지 너희들은 좀 느껴서 소멸이 뭔지 한번 맛을 봐야지 그딴 소리가 안 나오지. 정신 차려 얘들아. 존재가 과연 가치가 있는지 그 근본부터 다시 한번 물어봐.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 여러분도 확장시키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3장은 중요해서 최소한 의식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령 농업이나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인류의 존재와 불가결한 산업이라는 자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 열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세포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소중해요. 소중하지만 에오의 뉘앙스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인류는 자연의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류 자체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죠. 에오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류는 생존과 번식에 공헌하는 작물과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들은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물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물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깨진 진리 세상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나 이미 우리는 그들의 소나기에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깨달음이 부족하고 물질 세상을 극복하는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의료 관계자들은 말한다. 나는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 요리사는 종종 말한다. 사람들이 내 요리를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의사에게 치료받는 자나 맛있는 요리를 먹는 자가 그날 원기발랄한 한 명의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치료받고 갔더니 사람을 죽였네. 아, 음식 10만 원짜리 코스 맛있게 먹고 나서 나가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버리네. 예술가들은 말한다. 내 작품에 감동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주어도 좋을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 반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SNS 세상이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깨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깨져 있죠.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어르신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젊은이들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스타일은 알아둘 필요는 있으세요. SNS에서 쓸데없이 사진 올리고 막 좋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것들 여러분 그게 너무 패션적이잖아요. 패션적이야. 근데 그 물질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 감동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감의 포인트. 이게 뭐예요? 좋아요. 이것. 이것의 메커니즘은요, 여러분 인간성 상실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스크 거리잖아요. 제가 최근에 올린 글 중에 좀 비슷한 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는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마스크를 왜 자꾸 쓰라고 하는 건지 그들조차도 모르는 이유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거예요. 인간성 상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기껏 받았는데 인간성 상실. 얼굴을 반을 가려버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백신을 맞아서 무슨 뭐 인간 블루투스가 되건 인간 전지가 되건 백신을 맞아갖고 거기서 스위치를 탁 하면 백신 마시는 사람들이 절반이 죽어나가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냥 이 마스크 자체.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들이 경험하는 즐거움, 감동적 흥분, 사랑, 종교적 환희, 깨달음을 우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잠시만요. 우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어느 정도 상품 가치 혹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일까? 타인이 기뻐해 준다면 좋다. 혹은 자신이 즐겁다고 말하면서 행하게 되는 무수한 창조 행위와 취미 연구, 오락 그리고 위선적 종교 활동도 지구 자연에게는 그게 성가신 암세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애호시손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에 대한 고찰이에요. 현실에 대한 고찰. 아주 쉬운 얘기죠, 이거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의사가 사람을 고치고 예술가가 감동을 주고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는데 그것을 먹는 자들이 감동을 받은 자들이 나가서 살인자가 될지언정 여러분들은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가? 그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맛있는 음식과 그런 어떤 감동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내가 하는 활동이 정말 우주적으로 이치에 맞는 활동인 것인가? 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성가신 암세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뭐예요? 신의 입장으로 봤을 땐 영혼 백신의 작용을 다 먹어 치운다고 했죠. 내가 좋자고 하는 일이 이 신들의 먹잇감이 아닌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고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만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제가 아마 밑줄을 쳤을 거예요. 중요한 글들이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3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고찰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글들을 보세요. 첫 번째, 무턱대고 진한이 사랑이니 자연환경을 위해서라니 취미나 호기심 연구를 위해서라며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기 이전에 우선 인류, 생물, 신과 우주, 다른 차원의 세계와 인생의 즐거움, 무엇보다도 당신 본인이 처음부터 거기에 존재할 의미가 진정 있는지 없는지를 근원부터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내가 우주에서 무슨 짓을 하건 간에 일단 내 존재의 근원부터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주에서 무주를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까지 우선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구별에서의 혼란이 사라져요, 여러분. 시선이 우주 안에서 지구를 보면서 북적북적대면은 그냥 혼란스러움만 더 가중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현실에서 잘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이 상태가 많죠. 이런 질문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질문이 이제는 기본적인 질문이요. 세상과의 일체감, 이치가 밝아졌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은 2021년은 지금은 적어도 여태까지는 여기서 요거를 봤다면 에오는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지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 이러는 거지만 지금은 이것도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여기를 일단 쳐다봐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일이야? 이거는 스승이나 선생님이 할 일이에요. 이 시선을 일단 딱 고정시켜 주는 것. 첫 번째로. 왜냐하면 감이 없어요.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은 여길 보고 가세요. 지금 이 딱 여기로 시선을 고정시켜 놓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이라는 거예요. 일단 에어만큼도 못 올라와 그분들은요.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로 딱 고정시켜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여기로 고정시켰으면 그 다음 질문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박수치고 막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고 나가야 될 곳을 서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간은 생의 경험 속에서 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외계와 생의 움직임, 죽음의 공포에도 틀어짐없는 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왜 처음부터 그런 탐구를 시작했을까? 도대체 왜 그런 탐구를 시작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생에서 다양한 고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이 어떻게 되고 싶은가를 끝까지 파고 들어간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 2, 3, 4번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우주적 경계에서는 정신적 이치의 깨달음, 무주적 경계에서는 영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단계이다. 일단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물질 세상의 고통의 네트워크가 여러분 이미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예요. 이미. 우주 세상에서 날고 기어봤자 안 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들은 물질 세상의 이 고통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생에서 다양한 고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모두 다 포함해서 이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실제로 내가 돈을 벌어 먹고 살고 있는 뭐 일적인 거든 인간관계 문제든 사랑이든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모두 다 고라고 쳤을 때 그 물질 세상의 이 고통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촘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우주적 경계와 무주적 경계, 제가 이 경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의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치를 깨닫는 이 무주적 위치에서의 깨달음, 정신, 영혼 백신 했을 때 혼백 정도의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주적 깨달음, 영혼의 이치를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은 확장시키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어떠한 타인 사회, 외계, 자연 이런 거 중요한 단어예요. 타인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외계와 자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호한 자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오 같은 스타일. 뭐 진짜 대단한 몽상가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휘둘리는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경지, 즉 생과 그 활동의 고를 느끼지 않는 의식의 존재가 되고 싶다. 굉장히 수준 높은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에오가. 첫 번째로 무주와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철저하게 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오가 첫 번째 말하는 것에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 2, 3, 4가 무슨 질문이냐면 생에는 다양한 고가 있는데 그 고를 탐구하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계속 들어가면 무가 나오고 굉장한 고독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지경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지경들이 되는데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이냐. 첫 번째, 생과 고 활동에서 고를 느끼지 않는 의식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웬만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우주적 느낌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북적이고 있는 나나 사람들을 목격하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갖고 있는 시선만 봐도 여기서 복작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해요. 여러분 눈에도.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생과 그 활동에서 고를 느끼지 않는 의식 존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에오는 딱 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우주적 시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벗어난 시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바로 그 뉘앙스예요.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지나치게 고요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무료함과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지. 높은 경지죠. 즉 절대 고요의 무 속에서도 고를 느끼지 않는 의식.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느껴져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실현되면 생 속에서도 고가 없고 죽음 속에서도 고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생 속에서도 고가 없고 죽음 속에서도 고가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닌가요? 아니란 소리예요. 요컨대 고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갔죠. 아까는 약간 우주적 시선이 강했다면 지금은 정말 에어의 위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뉘앙스야? 자기가 약간 맛본 요 뉘앙스를 서서히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말뜻은. 우주적 고는 존재한다. 그리고 무주적 고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무에서도 존재한다. 이거는 뭐라 그래요? 근데 우주에서 고가 사라지고 나면 절대무로 가면 그거는 완전 무와 일체감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도 없어지는 거, 무에서도 그조차 인지 못하는 존재감, 존재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어 못 가봐서 그래요. 그건 착각이다. 다시 뭐가 된다? 다시 내가 된다. 죽을 때 알았겠죠, 에어도. 절대 고요.
절대 고요. 고요. 절대 고요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고를 나와 함께 두는 것. 고락을 나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음양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치적으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요거리잖아요. 에어도. 그러면 고요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고요는 저기 있어 이 말이에요. 일단 에어조차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절대 고요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뭐예요? 시면에는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를 받아들이고 그 조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에어는 그게 좀 약해요, 지금. 일로 가고 싶거든. 일로. 자기는 정작 어느 정도 위치에서 고요함을 느꼈는데 더 고요함 절대무로 가고 싶거든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에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완성이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고락이라고 하는 거 절대 고요가 있습니다. 절대 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내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가 존재한다? 바로 시작. 바로 음과 양이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고가 없어진다면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자주 말한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즐거움이 없는 것이 고임을 이미 그들이 결정짓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그들은 이미 고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 이리저리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에오도. 우주적인 고찰만 봐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에오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깨달으면 정말 무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어떤 그 즐거움 같은 것도 없어지는 것,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오는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미 결정되면 너는 고임이 아니다. 그것은 고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인 물질적인 이분법을 안고 있어서 네가 그런 어떤 고통과 즐거움의 어떤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는 순간 너는 뭐다? 그건 고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더 공부해. 나가. 이런 얘기예요. 더 씹어 먹고 와야 돼. 이런 의미예요. 에오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야. 그런데 에오 자체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에오 자체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동무들한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보야, 너도 아니야. 너도 다시 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돼요, 여보도. 이 안에서도 지금 자기도 이분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에오는 분명한 위치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락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고요든 희망이든 고통이든 고요가 있고 침묵이 있다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짓이에요. 절대 고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반대로 뭐가 있어? 시작이 있어요. 또 음과 양이 굴러가는 이 스핀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고요가 닿는 순간 다시 스핀, 환, 일시무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에오가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지금. 자, 그거를 그냥 생사고락할 때 고락으로, 고통과 즐거움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고락은 언제나 함께한다. 그것은 한 쌍이다. 어둠과 빛, 선과 악의 한 쌍인 거와 같다. 상대적으로 존재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이치죠. 절대무의 최후의 찰나조차도 음과 양으로 벌어지고 만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절대무의 최후의 찰나조차도 음과 양으로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거를 진짜 알면 에오가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과정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차지하고 들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굉장히 핵심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이 글로 써 말고 제가 무의 극명한 위치에 가서 제가 자꾸 이렇게 싹 돌리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절대 무에 돌아가도 뭐가 있다? 또 다른 바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음과 양으로 벌어지는 것이 이치예요, 이치. 거기서 영원히 머문다? 천만의 말씀. 에오야 정신 차려. 거기서 머무는 거 없어. 해탈해 버리고 말면은 거기서 극복된다? 천만의 말씀. 너는 억 번 더 돌아야 돼. 이런 얘기죠.
그것은 고만 보지 말라고 그걸 고만 보지 말라는 간단한 이치도 말해 준다죠. 고가 있으면 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에오는 그것의 이치를 관가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혹시라도 다른 책에는 더 이상의 어떤 뭐 진리 섭리가 나온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 뉘앙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의 한계를. 다만 깨달음의 스타일이라고 봐도 무방은 해요. 에오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통 공부하시는 수많은 나들은 다 들어야 돼요, 이 말. 다 들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이 이치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지만 언제나 평화로운 깨달음만을 방조하듯이 가르치는 요즘의 작태는 정말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요. 그래, 그런 면에서는 에오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너가 고가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고가 없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없어.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이 말이에요. 에오가 이 문장은.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만 강조하고 평화로움만 강조하고 일체감만 강조하는 이 작태, 이 지금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편안해지고 싶다라고 자주 말하죠. 세 번째, 나는 영원히 괴로워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드물죠. 나 진짜 괴롭고 싶어. 나 씹어 삼킬 거야. 괴로움이 뭐지? 괴로움아 다 와라. 일시적으로 괴롭더라도 그 대가로 나중에 편안해지고 싶은 개살은 교활한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거 본인의 내면에 들어가면 다 이거 있어요. 이 이중성.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아의 흥정이다. 이거 에오의 굉장히 통렬한 비판이에요. 비판. 어떤 자들, 선생, 가짜들. 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일단 너 질문해봐. 너 진짜 괴로움을 안을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영원히 괴로워하고 싶은가?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자가 있나?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일시적으로 괴롭더라도 그 대가로 나중에 편안해지고 싶은 계산. 이 교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는 고를 씹어 삼키지 않고 그냥 살짝 맛보고 나서 뱉어버린 다음에 아, 요 정도 깨달았지 하고선 그냥 편안해지려고 하는 그 교활한 계산들이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여러분들 심연에 질문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어디까지나 흥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심연에 질문을 해보면 아, 깨달음 조금 얻어가지고 너 지금 약간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세상 물질과 일체감을 가지고 너 지금 깨달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진짜 고통을 씹어먹을 각오가 돼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너 지금 하는 얘기야? 너 그거 깨달음 약간만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깨달았다 말았다 깨달았다 말았다 더 깊이 들어갈 용기도 없으면서 그거 흥정하고 있는 거지? 너 그런 놈이지? 에오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지 마라.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주적 깨달음의 교활성을 잘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현 시대에 깨달은 선생님들의 장사 노릇의 교활성이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면 그나마 몰랐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냥 일단 차재고 이 느낌을 어느 정도 아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흥정하면서 가르치면 요만큼 찔끔 막 내어주고 단계 정하고 막 이러면서 이 장사 노릇하는 교활성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다?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게 그 선생님들의 죄인 거예요. 나는 장사하는 게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흥정을 하고 있다고? 아, 일시적으로 괴롭더라도 나중에 편안해지고 싶은 계산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라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이 말부터 다시 씹어 삼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보죠. 그건 바보. 선생님도 아니고. 이걸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게 죄예요. 선생님들이라면 그 모르는 게 죄고. 모르면 일단 멈추고 안다고 하면 다음 질문을 해서 그 가르침을 확장시켜서 제발 거기까지의 유튜브들만 내보내지 마시고 다음 유튜브를 내보내야 돼요. 제발.
깨달았죠? 평화롭죠? 이게 지금 유행이 돼버리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제발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거 지금 구독자 늘리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소중한 가르침이긴 하나 거기서 끝내버리면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로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걸. 다음 질문을 하셔라. 그리고 그런 영상을 내보낼 거면 다음 질문이 포함된 영상을 꼭 내보내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자들이 다 이 지경으로 되게 만드실 거예요? 다 이 중독자들? 이 교활한 중독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조금 편해지는 그 마음, 깨달음의 요런 맛본 것들, 중독성, 마약보다도 제가 위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놀이기구 한번 신나게 타고 마는 이런 것들 다 자기하고 흥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만큼 깨닫고 그냥 말면. 그래서 다음 질문 하라는 거예요. 꼭.